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한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지난 127회 실무 시험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구사랑이다라고 하는 회사 코드가 있고요. 프로그램 설치 다 하셨죠? 그래서 백데이터 설치 다 해주시고 문구사랑으로 전산회계 2급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네,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의 회계 기간은 26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구사랑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그래서 회사 등록 메뉴에서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사업자 등록증의 순서대로 하나씩 전부 다 확인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 편의상 메인 프로그램은 아래다가 조금 내려놓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등록 같은 경우는 컨트롤 엔터 누르게 되면 이렇게 퀵 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등록 이렇게 자음만 쳐도 회사 등록이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잠시 내려놓고 프로그램 창은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놓고 쓸게요. 잘 안 보이셔도 항상 컨트롤 엔터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문구사랑 이렇게 있고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맞춰 볼게요. 첫 번째 등록번호 11, 좀 틀린 것 같네요. 그쵸? 네, 그래서 그대로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30-4110-103 이해되시죠? 과세 유형은 모두 그냥 일반 과세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문구, 그 다음에 주민번호는 생략이고, 자, 그 다음에 주소, 계명길 3 똑같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업태가 제조인데 여기 업태는 도소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태, 도소매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용품 맞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계엄연월일이 2016년 3월 14일 날 그런데 여기 계엄연월일은 2015년으로 돼 있으니까 클릭해 주시고 2016년 03월 14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세 군데로 고치셨나요? 자, 우리 교재로 가서 등록번호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수정해 주셨고 계엄연월일 수정해 주셨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세 개를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세무서 안동 있으니까 회사에 밑에 보시면 관할세무서 안동 똑같이. 그래서 회사 등록은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체크해 주셨다라고 하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장 닫기는 ESC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구사랑의 전기 손익계산서이다. 전기 손익계산서이다.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 삭제,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있으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고 일단 매출액부터 하나씩 맞춰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매출액 확인, 매출 원가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급여서부터 순서대로 급여 3,000, 그 다음 복리후생비 280만 원, 복리후생비 28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임차료, 그 다음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운반비, 그리고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로 가볼까요? 영업의 수익에 잡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잡이익부터 먼저 55만 원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있는데 이자 비용 없으니까 이자 비용
12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러고 보니까 기부금이 여기는 없네요. 그쵸? 영업의 비용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부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삭제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 F5 삭제. 예. 해주시고, 그럼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3,365만 원. 확인해 볼까요? 당기순이익 3,365만 원. 그러면 정답이 되겠죠. 그쵸? 네. 이렇게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우리 수정한 내용을 봐보면 복리후생비 금액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비익 새롭게 넣어주셨죠. 새롭게 넣어주시고 이자 비용도 없어서 새롭게 넣어주셨고, 그쵸? 그 다음에 기부금은 우리 기부금이 없었으니까 기부금은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그쵸? 기부금 삭제까지 여기는 이렇게 네 곳을 수정을 했어야 하네요. 그쵸? 네,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잘 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당기순이익 금액이 반드시 똑같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꼭 맞춰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해서 자료에 맞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컨트롤 엔터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외상 매출금부터 클릭. 그러면 신수상사 2,800만 원. 그래서 3,8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8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마설 3,700만 원. 항상 제일 마지막에 대차 차액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클릭하셔서 갈지는 일단 1,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품 상사는 없으니까 코드에서 F2 눌러서 일품, 그래서 일품 상사 2,514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화면 아래에 차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칸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네, 외상 매출금도 확인. 그래서 차액이 서로 없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반복 연습하셔서 우리 유튜브에 유형별 문제풀이에 기초정보관리만 문제 푸는 게 쭉 있으니까 묶어진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으시면서 연습을 조금 해주시면 이렇게 기초정보관리는 쉽게 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수상사의 금액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일품상사 새롭게 넣어주셨죠. 그쵸? 그 다음에 갈진의 금액도 수정하였습니다. 그쵸?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문구사랑은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거리 홍보를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 예, 광고 선전비 계정, 예, 적요를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광고 선전비라고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는 컨트롤 F 눌러서 광고라고 쳐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600번 또 엔터 치면 800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라 그랬으니까 우리 자 처음은 이렇게 처음 들어가면 화면에 현금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판관비, 판매관리비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광고 선전비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광고 선전비를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판매비와 관리비는 반드시 800번대라는 거. 그리고 자, 다시 101로 가볼게요. 우리 아까 컨트롤 F 눌러서 이렇게 찾기에 광고 검색하니까 처음에 600번대가 나왔죠. 우리는 600번대, 700번대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아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산회계 1급서부터는 500번대는 쓸 거예요. 600번대, 700번대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한 번 더 치면 800번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800번대 광고 선전비에 대체적요 8번. 대체적요에 여기 8번. 8 하고 거리, 홍보, 판촉물, 대금, 지급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까지 기초정보 관리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 자료를 입력을 하실 거예요. 또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는 창을 조금 줄일게요. 창을 줄여놓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무조건 날짜입니다. 날짜 7월 21일 다사자동차로부터 영업부서의 업무용 승용차 1000만원 취득했어요. 승용차 1000만원을 취득했고,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50만원을 포함하여 그랬어요. 포함했다는 얘기는 1000만원과 50만원을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출하였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승용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해주시면 될까요? 7월 21일, 07월 21일 우리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차변부터 쓰셔도 되고 대변부터 쓰셔도 되고 상관없으세요. 분계만 정확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8월 11일로 월이 바뀌었죠. 송삼전자에서 TV 세대를 현금으로 구입한 후 학교에 뭐 하였다? 기부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부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TV 원래 비품인데 기부를 했기 때문에 비품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여기에 450만 원. 450만 원을 기부금으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표에 우리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줄바꿈 해주시고 이렇게 위에 줄에서 끝났잖아요. 아래로 줄바꿈 해주시고 ESC를 누르게 되면 위에 일자로 커서가 움직여요. 그럼 방향키 왼쪽 눌러주시면 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08월 11일, 08월 11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번에 현금으로 450만 원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450, 차변에 기부금 45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또 혹은 현금이 나갔는데 선생님 이거 출금 전표로 처리하면 안 될까요? 자, 전표를 다 지울게요. 전표를 다 지우고 그냥 우리는 출금 전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출금은 여기 보시면 출금은 1번. 그러면 1번 출금 그러면 기부금만 450을 써주셔도 돼요. 그러면 대변이 자동으로 이렇게 현금이라고 잡히게 돼요. 그래서 분계 끊고 나면 이렇게 현금은 대변의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출금 전표로 끊으셔도 되고 차변 대변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차변 대변으로 쓰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기부금 차변 그리고 대변에 현금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방법을 쓰시든지 상관없으십니다. 이해는 되셨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월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또 월이 바뀌었으니까 9월 6일 영업부 사무실 토지분 재산세 45만 원을 그럼 재산세 우리는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9월 6일이니까 여기에 금액이 두 개가 있죠.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그런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납기 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납기 내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ESC 방향키 왼쪽 09월 06일 날 우리 차변에 세금과 공과 무조건 몇 번대 쓴다? 800번대.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800번대. 4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4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입니다. 이제 1만 바뀌었네요. 그쵸? 문구사랑에 대표자 가족이 거주할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대표자 가족이 거주할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을 문구사랑,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대요. 그런데 이건 회사 업무가 아니죠. 대표자 가족이 거주할 주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개정 과목을 뭘로 쓰셔야 돼요?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개인적 지출은 개정 과목을 반드시 인출금이라고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지금 대표자가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는 인출금이라 했고요. 이게 여러분들 다음에 전산회계 1급부터는 우리가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 개인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거래처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름으로. 아시겠죠? 요거는 나중에 회계 1급에 가셨을 때 그때 필요하니까 일단 체크는 조금 해두시고 회계 2급은 무조건 대표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인출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표에 9월 9일 날 ESC 하면 일자니까 091, 그렇죠? 091 가셔서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에 3,1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차변에 가서 인출금 3,100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이 바뀌었네요. 10월 15일 날 세양전자에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 300만 원. 그러니까 받은 어음 300만 원은 우리가 뭐라고요?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거래처는 세양전자입니다. 그렇죠? 받을 어음 거래처 써야 되니까. 이 받을 어음을 할인했어요. 할인. 그리고 할인율은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매각 거래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여기 할인율 5%를 계산한 후에 이 할인율을 그러면 300만 원에 5%니까 15만 원이 되겠죠. 그쵸? 이 15만 원을 우리는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각 거래다라고 하는 거 어음에 할인해서 사용이 되고 매각 거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팔아먹었다 이런 개념이세요. 매각 거래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어음이라는 거는 만기일이 있어서 만기까지 기다려야지 돈이 되는 건데 이걸 미리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고 거기서 수수료를 15만 원을 냈는데 그 수수료를 매각 거래에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0월 15일이니까 또 ESC 방향키 왼쪽 10월 15일 날. 그러면 일단 대변에 받으러 음이 나갈까요? 그쵸? 받으러 음을 팔아먹었으니까 세양 금액은 300만 원. 그런데 15만 원만큼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차변에 매출, 채권, 매출채까지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5만 원.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마이너스 285만 원은 뭘로 입금받았다?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285만 원. 그러니까 내 어음 좀 가져가세요. 만기가 되면 300만 원 받아서 은행아 너 다 가져. 그런데 나한테 지금 할인료 15만 원 빼고 285만 원만 줘. 그래서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경우를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매각 거래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각 거래로 처리하게 되면 할인료는
우리가 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의 할인은 지금 여기 있는 전표 자체를 아예 암기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남수기업으로부터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외상 매입하고 운송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운송비 매입 시 운임은 어떻게 하죠? 매입 시 운임은 원가에 포함. 맞죠? 원가에 포함.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상품은 얼마가 된다? 103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상품의 금액은 103만 원이 되겠고 100만 원은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전표에 10월 26일이니까 자, 일단 ESC 26.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상품 얼마요? 103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남수기업. 그쵸? 남수기업 외상 매입금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3만 원 지급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외상 매입금에 남수기업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7번. 12월로 또 월이 바뀌었네요. 그쵸? 고려카드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전월 카드 사용 대금. 우리 회사는 일반 거래에서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미지급금이다 라고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상거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품 거래에서는 여기서 카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드를 어디다가 썼는지, 상품을 샀는지, 일반 거래에서 썼는지 청구대금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저는 조금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드 대금을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었습니다. 라고 회계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지급금 처리를 하지만 일반 거래에서 모두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지만 상품을 맨날 카드로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외상 매입금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에서 이렇게 미지급금을 언급을 해줬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전표에 ESC 방향키 왼쪽 12월 10일 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135만 6,400원만큼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 미지급금 반드시 고려카드사 이렇게 해서 카드 거래처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다가만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신용카드의 일반 거래는 미지급금이라 하고 카드로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것을 구입을 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는 계정 과목을 주어줬어야지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유황전자에 미지급금 80만 원이라고 아예 주어져 있고요. 은행 송금 수수료 1,000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빠져나갔는데 송금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사용하시오 그랬으니까 송금 수수료는 몇 번대에 있는 800번대에 있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ESC 15일 날 우리는 차변에 미지급금 유황전자 80만 원과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이 1,000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80만 1,000원이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의 오류가 발견됐대요. 오류가 발견돼서 검토해서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하여 올바르게 정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8월 4일입니다. 8월 4일. 영업부 건물을 수선하여 20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나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게 되면 건물의 수선비니까 건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니까 뭘로? 수선비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가셔서 그대로 ESC 방향키 왼쪽 08월 04일날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꾸면 된다? 수선비로. 그래서 수선비 우리 몇 번대예요? 무조건 800번대. 영업부 건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500번대 안 쓴다 그랬어요? 600번대, 700번대도. 그리고 회계 1급서부터는 500번대 수선비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공장 건물이면 500번대, 영업부 건물이면 800번대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20번 수선비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5일입니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출된 12만 5천 원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는데 11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이다. 우리 원천징수세액을 뭐라고 했죠? 예수금.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그래서 소득세, 예수금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전표 가보도록 할게요. ESC 방향키 왼쪽 12월 05일입니다.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 것을 뭘로 바꿔라? 예수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이제 결산 정리 사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결산 정리 사항은 무조건 몇 월 며칠이에요? 이제 12월 31일입니다. 1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은 2,500만 원입니다. 기말의 공정가치는 2,4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부상에 2,500이 2,450이 됐으니까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네요. 그쵸? 얼마만큼? 50만 원만큼. 그럼 50만 원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평가 2, 가치가 하락하면 평가 손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의 날짜는 무조건 12월 31일. 단기매매증권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단기매까지 치시면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계정 과목 정확하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업장에 1년분 화재보험료 12만 원이래요. 그럼 월 얼마예요? 월 10,000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험 기간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내년도 9월 30일까지예요. 보통 예금 이체 지급하면서 보험료 지급일 10월 1일에 전액 뭘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거.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10월 1일에 우리는 전부 다 뭐로 처리했다? 보험료 12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이 12만 원이 나갔습니다. 라 그래서 보험료를 12만 원을 잡아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험료는
당기분만, 오늘 결산일이니까 결산일에 보험료는 당기분만 남아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료가 10월부터, 오늘은 12월 31일이니까 10월, 11월, 12월, 그럼 3개월분 보험료, 그러니까 당기분의 보험료는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만 원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9만 원이 반대쪽으로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리 지급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선급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비미자사 이렇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미사용액을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용액이다라는 의미는 차기분, 그러니까 내년도 9월까지니까 9개월분 9만 원에 대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혹시 처음에 납부했을 때 보험료가 아닌 성급 비용으로,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사용액, 그러니까 당기분에 대해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기분에 대해서 차기분 9만 원을 뭘로 처리해야 된다?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저희 유튜브에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치시고, 그리고 뒤에 셀파라고 붙여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성급선수 미수 미지급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세무 1급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일반 전표에 차변의 선급 비용 9만 원, 그리고 대변의 보험료는 800번대 821번 보험료 9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손익의 이연과 예상에서 같이 나와 있는 거래예요. 같이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당기 이자 미수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 미수는 분계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차변에 무조건 미수수익 20만 원, 그리고 이자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수익이에요. 이자 수익.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우리 여기 손익의 이연과 예상 검색해 보시면 영상에서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수는 당기분 이자를 아직 못 받았다. 그래서 못 받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다 라고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표에 차변의 미수 수익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만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우리가 설정하는 방식이 보충법이고, 대손은 나오면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에 가세요. 컨트롤 엔터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그냥 들어가시면 엔터 2번 치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 여기 있는 것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회계 1급서부터는 제품 매출 원가를 사용을 해야 돼서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바꿔주셔야지 되는데, 회계 2급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화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손 들어가시면 외상매출금부터 받으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손율 1%만 확인해 주시고 1% 맞죠? 그럼 우리는 외상매출금만 사용할 거니까 나머지는 모두 지우시는 거예요. 나머지 모두 지우시는 방법은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네. 그러면 63만 400원 외상매출금 하나만 남았죠?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소는 무조건 자동 결산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마지막 조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1월에서 6월 중 복리후생비 지출, 복리후생비 개정 과목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차이.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간다고요?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 1월 1일서부터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복리후생비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총계정 원장 들어가신 다음에 01월에서 06월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811번 복리후생비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지출한 달은 2월 182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가장 적은 달은 6월인가요? 그쵸? 네, 6월. 그래서 50만 5천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132만 원이 나올까요? 그쵸? 그래서 큰 달은 몇 월이었어요? 우리 2월이었나요? 2월 182만 5천 원에서 마이너스 작은 달은 우리 아까 6월 50만 5천 원. 6월 50만 5천 원을 빼주시게 되면 네, 정답은 132만 원이 나오나요? 네, 132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나오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을 조회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6월 말 현재 거래처 조충유통 이렇게 거래처 명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거래처 원장. 외상 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 거래처 원장. 6월이니까 06 엔터.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엔터 그냥 치시면 돼요. 그래서 조충유통 찾아주시면 되겠고 65만 원의 잔액이 있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65만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당기 6월 말 현재 전기 말과 비교하여 그랬어요. 당좌 예금은 자산이죠. 그럼 전기와 비교할 수 있는 장부는 재무상태표. 뒤에 계정 과목이 수익 비용이면 손익계산서. 항상 전기와 비교하는 건 무조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당좌 예금의 변동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당기의 당좌 예금 금액과 전기의 당좌 예금 금액을 계산하면 차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재무 상태표 12월입니다. 아, 12월이래. 6월이죠. 6월입니다. 6월에 당좌 예금을 이렇게 보시면 올해는 3,650만 원. 당기는 3,650만 원. 자, 그다음에 전기는 3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는 3천만 원. 그러면 차액은 650만 원만큼이 차액이 발생했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모두 풀어봤고 132만 원, 65만 원, 650만 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이론 답안 작성 가셔서 아이고 창들을 다 닫으래요. 창을 다 닫고 이론 문제 여러분들 풀었으면 푸른 대로 정답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실무 조회 문제 첫 번째 거 132만 원이었나요? 그리고 65만 원 그리고 6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조회 문제 꼭 여기다가 입력, 이론 답안 작성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하고 닫기, 확인, 그리고 마지막 USB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전산회계 2급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꼭 만점으로 합격하시기를, 그래야 기초가 탄탄해야 위에 상위 급수로 올라가셔서 공부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